개인회생, 개인 워크아웃 10가지 단순 비교. 어떤 제도가 유리한가? 첫 번째,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 신청하고 뭐 신청 제한은 없나? 개인회생은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하는데 신청인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 관할 법원에만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직장이고 서울이 그 집인 사람들은 춘천이라든지 뭐 제주지방법원 이런 데다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죠.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이 편한 곳에서 이제 신청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신청 시기 그리고 나홀로 신청이 가능한가를 좀 따져볼 것인데 개인회생은 연체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죠.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장사가 안 된다든지 그리고 소득이 줄어가지고 다음 달 신용카드가 연체될 것 같으면 연체 전이라도 미리 개인회생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홀로 신청이 가능한가? 신청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복잡해가지고 복잡해서 본인이 혼자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제 세 가지로다가 이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연체 전에는 신속 채무 조정이고요. 연체 31일에서 89일은 프리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일 이하 연체가 되더라도 프리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90일 이상 연체가 되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개인 워크아웃은 나홀로 신청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이제 문제가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개인 워크아웃은 원래 나홀로 신청하게 돼 있어요. 나홀로 신청하는 것이고 복잡하지가 않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서류하고 신분증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면 절차 진행을 다 알아서 해줍니다. 세 번째는 금지명령의 효력이라든지 금지명령의 기각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는 금지 대상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결정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이 되죠. 그런데 금지명령이 그렇게 쉽게 나냐 무조건 금지명령을 결정해 주냐 이거는 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춘천법원에서 보면 최근 6개월 전은 1년 이내 채무가 가다하거나 개인회생을 남용한다든지 악용하는 그런 게 보이면 금지명령을 기각하겠다고 이제 그 공지를 했죠. 그리고 금지명령이 났다고 해서 부동산 가압류가 안 되겠느냐 막을 수 있느냐 이거든요. 부동산 가압류는 금지명령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돼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떤 금지 효력이 없어요. 금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급여라든지 통장 압류, 유체동산 압류 이런 것 뿐입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신청이 있으면 즉시 채권자한테 통지를 하거든요. 통지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모든 채권 추심 행위는 금지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 가압류 얘기가 나오는데 모든 채권 추심 행위 안에 부동산 가압류 금지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변제 기간인데요. 개인회생은 36개월을 원칙으로 하는데 최근 채무가 많거나 이제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서 60개월간 이제 변제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서는 개인 워크아웃은 최장 96개월인데 신청인이 신청할 때 난 좀 변제액을 좀 더 높여서 내겠다. 그러면 기간이 이제 단축이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원금 감면이거든요. 개인회생은 원금 감면이 가능하죠. 그런데 뭐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도박을 했다든지 과소비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출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최근 채무가 많으면 원금 100%를 변제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에 반해 개인 워크아웃은 뭐가 있냐면 상각 채권에 한해서만 20%에서 70% 사이에 원금이 감면 가능합니다. 상한유예라는 게 있는데 여섯 번째가 개인회생은 상한유예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률 어디에도 상한유예라는 단어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개인회생은 상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개인 워크아웃은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경우 6개월 단위로 4번, 그러니까 2년 동안 상한유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일곱 번째, 보증일에 대한 채권 추심이죠.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했다든지 개시결정을 한다든지 면책을 받으면 돼요? 채권자는 보증인한테
강력한 채권 추심을 하죠. 강제 집행도 하고. 이에 반해 개인 워크아웃은 주채무자가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권 추심이나 채무 독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 일시변제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3년 또는 5년 후 신청하는데 1년 지나서 1년 또는 2년 지나서 목돈이 생겼을 경우 일시에 변제하고 싶죠. 이럴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개인회생은. 그리고 자금이 어디서 나는지 출처를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이에 반해 개인 워크아웃은 일시 변제가 가능하고 그 당시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최고 15%까지 추가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소득이 많으면 어떤 제도가 유리하냐. 소득이 155만 원인 경우, 월 소득이 155만 원이고 총 채무가 5천만 원, 1인 생계비. 그러면 한 달 변제금 얼마냐면 50만 원이거든요. 50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면 얼마가 돼요? 1,8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실적으로 가면 얼마 받아요? 3,200만 원을 감면받죠. 이에 반해 소득이 300만 원일 경우는 실적으로다가 105만 원을 공제한 195만 원을 월 변제금이 되는데, 이럴 경우 25개월이면 100% 원금 변제가 되잖아요. 이럴 경우 어떤 게 낫냐? 사실 300만 원 정도 소득 있는 분들이 105만 원 가지고 생활하기 사실 쉽지 않죠. 이럴 경우에는 최장 96개월 분할하면 매월 52만 원씩 해서 변제하면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게 낫습니다. 신청 비용을 한번 볼까요? 신청 비용은 개인회생은 신청이 좀 복잡해서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는데 일단 변호사 수임료가 들어가고요. 송달료 내야 되죠. 그리고 부채증명 발급 비용 들어가죠. 회생위원 보수 들어갑니다. 보통 7, 8개 채권이 된다 그러면 대략 200만 원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 워크아웃은 뭐가 있어요? 접수비 5만 원이에요. 접수비 5만 원이면 됩니다. 더 이상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단순 비교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반드시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에게 꼭 상담을 받기를 바랍니다.